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학을 혁신의 거점으로 삼아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라이즈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는 8일 시작되는 대입 수시 모집을 앞두고 지역 대학들은 특화인재 양성과 장학금 등 다양한 특전을 내세우며 신입생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교육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광주시 교육청의 꿈 드림이 사업이 모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광주시의회가 대낮 음주로 무리를 빚은 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을 혁신의 거점으로 삼아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라이즈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광주형 라이즈 사업의 목표는 청년들이 돌아오고 기업이 성장해서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여름방학 동안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한 스마트 자율주행 교육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은퇴자를 위한 지게차 교육은 비 오는 날에도 쉴 수 없을 정도로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두 교육 모두 호남대가 실시한 라이즈 사업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하는 라이즈 사업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작년까지 교육부가 지원했던 산안협력과 평생교육 사업을 지자체가 넘겨받아 지역사회 요구에 최적화된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청년이 떠나지 않고 기업이 성장하고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광주형 라이즈 사업의 목표로 삼고 17개 대학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문제를 한번 제대로 길러보고 발굴해보고 배치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각 대학들이 추진할 65개 세부 사업이 공모를 거쳐 선정됐고 올해 77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5년 안에 석박사급 인재 1000명을 양성하고 대학 졸업자의 지역 내 취업률을 40%까지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에너지와 인공지능 등 주력 산업을 대학의 혁신 역량과 연계해 인재와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 전략입니다. 인재를 키움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이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하고 이 지역 사업을 이끌 것인가, 또 새로운 혁신적 산업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가. 광주형 라이즈 사업에는 앞으로 5년 동안 모두 4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예산 집행 권한의 지방 이전이 기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광주시와 지역 대학의 혁신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는 쉬어가고 있습니다만 한낮의 폭염은 여전합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내려진 폭염주의보 오늘도 계속해서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체력 관리 계속해서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기온이 높게 오르면서 열기가 가득 쌓인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소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광주와 전남에 5에서 60mm가량의 소나기 예보 나와 있는데요. 소나기 특성상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가량의 거센 빗줄기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23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32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는 8일 수시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2026학년도 대학 입시가 막이 오릅니다. 학령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 치열한 생존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 속에 지역의 사립대학들은 전체 모집 인원의 90% 이상을 뽑는 수시 모집에서 특화인재 양성과 장학 등 다양한 특전을 내세우며 신입생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글로컬 대학 30 예비 지정을 받은 동신대학교. 정부와 전남도가 중점 추진하는 탄소 중립, 아리백 정책에 맞춰서 미래 에너지 기술학부를 신설해 태양광과 풍력 배터리 등 에너지 신산업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실무형 특화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기학과인 한의예과는 올해 광주와 전남 고교 졸업 예정자와 졸업자만을 대상으로 뽑는 지역 학생 전형을 따로 신설해서 지역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졸업생 1000명 이상 대학 중 7년 연속 취업률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AI 특성화 대학을 표방하고 나선 호남대는 전교생에게 AI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광주시가 중점 추진하는 인공지능 전문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래 자동차와 에너지, 문화 콘텐츠 등 광주의 3대 특화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으로 졸업과 동시에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신입생 유치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6년 연속 국가 서비스 대상 AI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저희 대학은 우수한 인재를 기르고 우리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 지역에서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저희 대학에 앞장서서 확장시켜 나가겠습니다. 광주대학교 역시 지난해 문을 연 기업가 정신센터를 통한 다양한 융복합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실무인재 양성으로 신입생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대학들은 이 밖에도 다양한 장학금과 해외 어학연수 등 신입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복지 혜택으로 타 대학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는 8일부터 본격 시작되는 2026학년도 대학 수시 모집. 지역 사립대학들은 90% 이상을 수시를 통해 신입생을 충원하게 되는 만큼 특화 인재 양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로 학력 인구 감소 추세를 헤쳐나가기 위한 사활을 건 몸부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5.18 행방불명자가 살아있는데도 자격 박탈과 보상금 환수를 하지 않은 5.18 조사위원회를 시민단체가 비판했습니다. 5월 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는 긴급 성명을 내고 조사위에 몸담았던 책임자들은 그간의 총체적 부실과 진실 은폐 행위에 대해 지금 즉시 광주 시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라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광주시에 대해서도 5.18 행불자 전반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시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대낮 음주로 무리를 빚은 의회 사무처장에 대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7월 직원들과 점심 식사 자리에서 낮술을 마신 뒤 반차를 내고 만취 상태로 시의회에 나타나 무리를 일으킨 사무처장에 대해 시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2달 동안의 감사가 마무리되면 시의회 의장은 사무처장에 대한 징계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순천 원도심 일대에 추진 중인 애니메이션 웹툰 클러스터에 기업 입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등에 있던 기업이 새로 지역에 자리를 잡으면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 원도심에 입주한 애니메이션 기획 제작 기업입니다. 작품 제작 전 대사와 음향을 미리 편집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기업은 서울 금천구에서 순천으로 본사를 옮겼습니다. 대표 등 일부 직원이 내려왔고 앞으로 지역 인재를 채용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여기서 4명 정도 근무하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제작 인력들을 여기서 충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로 운영을 할 계획을 장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원도심 빈 상가 곳곳에 리모델링 공사 알림이 붙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웹툰 출판 등 26개 중소 콘텐츠 기업이 오는 11월까지 입주를 마칠 계획입니다. 긴 침체를 겪던 상인들은 썰렁한 골목이 되살아날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청년들이 일부러 나가지 않고 이 웹툰이라든가 애니메이션 업체들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활성화가 더욱 돼서 빈 공실에 꽉꽉 채워줄 수 있는 그날까지. 여기에 글로벌 웹툰 센터에 자리한 캐나즈와 오노코리아, 국가정원 습지센터로 이전할 애니메이션 기업 로커스가 지역 문화 콘텐츠 산업의 중심 축이 됩니다.
또 전면 재구성에 들어간 남문터 광장에는 콘텐츠 IP 기업 디오리진이 입주를 확정했습니다. 이들 기업이 서로 협업하고 지역에 오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앞으로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업 맞춤형 인재를 길러내고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젊은이들이 순천에서 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문화 콘텐츠 기업이 순차적으로 지역에 둥지를 트는 가운데 순천시는 연말까지 기업 35곳 이상을 지역에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배우고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를 익히는 ESG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남의 학생들도 ESG를 이해하기 위해 산과 들로 직접 나와 자연과 함께하는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드넓은 자연이 펼쳐진 해남의 산이 정원에 목포의 초등학생들이 모였습니다.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를 뜻하는 ESG를 배우는 현장형 실천 교육, ESG 상상학교 학생들입니다. 도시가 아닌 숲속에서 나무 사이를 오다니는 거미가 되어 직접 자연의 일부가 되어 봅니다.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꼭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원사의 설명을 듣고 무심코 지나쳤던 풀향기를 맡아보며 자연과 공생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은 학생들. 자신이 사는 지구를 만든 신이 돼 정원을 가꿔보는 시간은 단연 인기였습니다. 아이들은 직접 원하는 공간을 가꾸며 환경과 사회, 공정한 규칙에 대해 이해했습니다. 직접 흙을 다지고 식물을 심어보며 깨끗한 나만의 자연을 완성시킵니다. 이거 심고 막대로 한 다음에 터널 만들고 꾸미려고 하는데 동물들과 사람들이 같이 터널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터널을 만들고 있어요. 사람이 숨을 쉬는 데는 식물이 필요하고 지속 가능한 자연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의 자세가 더욱 중요해진 지금 ESG의 가치를 미래 꿈나무들에게 심어주는 교육의 필요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와 타인,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공생의 교육을 하게 함으로써 어린 학생부터 이렇게 체험하게 되면 미래 사회에 대비한 중요한 능력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 해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상상하는 지구 ESG 상상학교는 전남의 숲과 바다, 강 등 천혜의 자연을 무대로 오는 11월까지 매주 수요일 총 10차례 공생의 가치를 교육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중고등학생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광주시 교육청의 꿈 드림이 사업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지난해 다자녀와 다문화 가정의 중고생만 대상으로 실시했던 교육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을 전체 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교육시민연대는 꿈 드림이 사업에 추가 재원을 확보해 차별을 즉각 해소하라고 광주시 교육청에 촉구했습니다. 광주 MBC 등 지역 MBC 6개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가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에서 사회공익 라디오 부문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는 지역 생존과 공생을 바탕으로 지역 소멸 위기 극복 사례 등 다양한 정책과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핵심 인사였던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참여정부가 추진한 혁신도시의 성과를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수도권 회귀 움직임을 보인 농촌진흥청을 직접 거론하며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조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표적인 참여정부 출신인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참여정부 핵심 지방 분권 정책인 혁신도시에 대한 냉정한 평가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된 지난 2011년부터 수도권 인구 집중이 해소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잠깐에 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3, 40점 정도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8년 늦춥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꿈은 단지 8년 정도. 최근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의 행태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다시 수도권으로 기능을 옮기려는 시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최근 논란이 된 농촌진흥청을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수도권으로 어떻게든 뭘 조금씩 올려보려고 편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전주혁신도시의 용진청이 그 비슷한 시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건 이제 막았습니다. 다른 지역의 혁신도시도 비슷합니다. 결국 지방에 인재가 모자라서 생기는 논란이자 악순환이란 진단을 내놓은 김 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그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의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뜻입니다. 더 큰 틀에선 수도권 1극 체제를 혁파하고 5개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권으로 나눠 각 권역별로 전략산업을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달쯤에 대통령께 보고가 되게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오국삼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전북도는 피지컬 AI와 농식품 산업, 국민연금이 중심이 된 금융 분야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앞으로 있을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민생 치안을 돌보는 경찰관서가 밤이 되면 문을 닫는 곳이 있습니다. 농촌에 있는 치안센터들인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춘천문화방송 김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산골마을에 위치한 치안센터. 어두컴컴한 밤인데 오히려 문이 닫혀 있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입니다. 춘천 덕도리에 위치한 의암 치안센터에 와봤는데요. 이렇게 문이 굳게 잠긴 채 근무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곳은 평일 야간은 물론 주말 24시간 내내 근무자가 없습니다. 비슷한 시각 춘천 북산치안센터도 근무자가 없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만 풍깁니다. 마을 주민들은 두려움을 안고 밤을 보냅니다. 요즘 무섭잖아요. 여기 농어촌 이제 노인들도 많이 사시고 이제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없잖아. 염려스럽지 않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경찰분들이 좀 배치를 해서. 농촌의 치안 공백을 메우는 치안센터가 야간이나 주말에 문을 닫게 된 건 20여 년 전부터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파출소 여러 개를 지구대로 통합시키면서 농촌 치안센터 인력을 도심 지구대와 파출소로 보낸 겁니다. 하지만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마저 인력난에 허덕입니다. 춘천의 경우 지구대와 파출소 정원이 255명인데 휴직과 부상 등으로 인한 결원이 잦아지면서 현재 24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강원 지역에서만 경찰 86명을 도심 위주로 활동하는 기동순찰대로 차출했습니다. 묻지마 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를 막기 위해 2023년 기동순찰대를 만든 건데 기존의 일선 경찰이 하는 일과 다를 바 없다는 내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강원경찰청이 발표한 기동순찰대 우수성과 사례에는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나 가로등 CCTV 설치, 범죄 우려 폐가 철거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흉악 범죄를 막겠다는 취지와는 거리가 멉니다. 경찰 기동대를 즉각 폐지하고 해당 인력과 예산을 지구대, 파출소 등 현장 부서에 재배치하라. 중범죄 예방과 도심 위주의 인력 배치로 농촌 생활 치안이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충남 금산군의 한 농촌 마을에서 홀로 살던 80대 노인이 집안에서 숨진 지 수일이 지나서야 발견됐습니다. 이웃의 안부를 살피고 마을 살림을 챙기는 이장 자리가 수년째 비어 있었던 마을인데요. 요즘 농촌에 이장 없는 마을이 늘면서 복지 사각지대도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윤소영 기자입니다. 도로가에 자리한 주택 대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지난 6월 이곳에서 홀로 살던 80대 노인이
안방에서 숨진 지 사흘 만에 발견됐습니다. 주택 매물을 확인하기 위해 마을을 찾은 외부인에 의해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어르신이 몇 년 전에 집을 매매를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마침 그때 집 보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도 3일 만에 발견되셨지 그냥 계셨으면 한 달이 될지. 마을 주민 100여 명 가운데 대부분이 70대 이상 고령층입니다. 이웃의 안부를 살펴야 할 이장 자리는 후보가 드문 데다 주민 갈등까지 겹치며 7년째 공석입니다. 법규상 이장은 지역 복지사업 지원과 정부 정책 홍보, 주민 의견 전달 등의 역할을 맡습니다. 그러나 이장이 없는 탓에 기초적인 정부 지원금 수급 절차를 밟기조차 원활하지 않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는 건장한 성인도 걸어서 1시간 넘게 걸리는데요. 차량이 없는 고령의 주민들은 기본적인 행정 업무조차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생자금 이런 것이 내려와도 언제 신청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서 신청해야 되는지 이장이 없으니까 뭐가 다른 사람 이제 다른 동네 소식을 듣고. 인근 다른 마을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고령화로 마땅한 후보가 없어 방치된 마을이 금산군에서만 7곳에 이릅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하죠. 예를 들면 면에다 뭐 같은 거 부탁할 일이 있었는데도 우리가 가서야 뭐 잘 해주지도 않고 뻥도 안. 금산군은 이장 선출을 둘러싸고 마을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며 일일이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행 법규에는 이장이 공석일 경우 지자체가 주민 편익을 위해 공석을 방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초고령화로 커지는 행정복지 사각지대, 이장 역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예술과 기술 축제 2025 액트 페스티벌이 내일부터 14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립니다. 유로버스, 깨어있는 우주를 항해하며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액트 페스티벌은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와 확장현실 등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예술과 인간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13개 작품을 선보입니다. 개막일인 내일은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다이토 마나베의 오디오 비주얼 콘서트와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을 받은 오민 작가의 렉처 퍼포먼스가 펼쳐집니다. 대구와 제주, 광주의 미술인들이 국가폭력과 저항의 역사를 기록한 연대 전시를 은암미술관이 마련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대구와 제주, 광주의 민중미술인 15명이 참여해 해방 이후 미 군정에 저항했던 대구 10월 항쟁과 제주 4.3 항쟁, 경산 코발트 광산 민간인 학살 사건의 진실을 회화와 설치, 미디어 작품에 담아 소환합니다. 이번 전시는 이달 말 대구에서 열리는 10월 항쟁예술제와 연대해 국가폭력과 저항의 역사를 기억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국립광주과학관이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전국 과학문화 여행지 40선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립광주과학관은 빛고을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빛과 과학을 예술로 풀어낸 공간과 첨단 과학을 오감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체험형 전시가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편 전남에서는 순천만 국가정원과 목포 자연사 박물관, 고흥 나로우주과학관 등이 과학여행지 40선에 선정됐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이제 열대야는 쉬어가고 있지만 한낮의 폭염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아직도 해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체력 관리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온이 높게 오르면서 열기가 가득 쌓인 늦은 오후 무렵에는 소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도 5에서 60mm가량의 소나기 예보 나와
나와 있고요. 소나기 특성상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좁은 지역에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시면 어제보다 1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24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32도로 예보됐습니다. 무안과 영암에서 한낮 기온 33도 안팎까지 치솟겠고요. 고흥의 낮 기온도 33도로 예보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도 소나기만 잠깐 지나겠지만 다가오는 주말부터는 가을비가 지나겠고요. 기온은 조금 더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